한국은 영어에 미쳐있는 나라잖아. 그러니 내가 한국 가면 몸값이 올라가겠지. 단순한 목적으로 한국행을 택했던 30대 뉴요커 에밀리. 서울의 현대적이고 활기찬 초등학교 모습을 보며 미국과는 다른 한국 교육 시스템에 빠져드는데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경험하고 한국을 의료 시스템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오늘의 사연은 뉴욕에 사는 에밀리 존슨의 이야기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자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세련되고 현대적인 터미널을 들어서면서 저를 둘러싼 모든 것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처음 왔고 제 인생을 바꿀 모험을 시작하려던 참이었으니까요. 저는 뉴욕에서 온 35살의 교사 에밀리 존슨입니다. 저는 10년 넘게 교사로 일해왔고 제 일을 사랑하지만 최근 들어 틀에 박힌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긴 근무 시간, 끝없는 서류 작업, 미국 교육 시스템의 끊임없는 스트레스가 저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저는 교육에 대한 열정을 재발견하고 교육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변화와 기회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음식, 역사, 언어 등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있었고 새로운 삶의 방식에 몰입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간의 준비와 수많은 연구 끝에 저는 세계에서 가장 활기차고 기술적으로 진보한 도시 중 한 곳의 중심부인 서울에 오게 되었습니다. 세관을 통과하고 짐을 찾는 동안 저는 주변의 모든 것의 거대한 규모와 현대성의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항은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기 위해 서두르거나 도착하자마자 사랑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등 활기찬 활동의 중심지였습니다. 서울 여름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 속으로 발을 내딛자 에너지와 기대감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기사에게 학교에서 마련해준 새 아파트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북적이는 서울의 거리를 지나면서 저는 차창에 얼굴을 대고 이 놀라운 도시의 광경과 소리를 감상했습니다. 우뚝 솟은 고층 빌딩, 화려한 광고판, 끝없이 이어지는 자동차와 보행자 행렬이 시야를 가득 채웠고 그 모든 것의 활력과 에너지의 경이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조금 더 달리자 택시가 현대식 고층 아파트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기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가방을 챙겨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깨끗하고 조명이 밝았으며 친절한 경비원이 따뜻한 미소와 공손한 인사로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으로 올라가니 작은 주방과 도시 스카이라인의 멋진 전망을 갖춘 아늑한 제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짐을 풀고 새 집에 자리를 잡으면서 저는 설렘과 가능성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몇 달이 도전과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할 거라는 걸 알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 매력적인 문화에 대해 최대한 많이 배우고 새로운 학생들을 위해 최고의 선생님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진초등학교에서의 첫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조금만 가면 학교가 있었고 역에서 나오자 푸르른 운동장에 둘러싸인 잘 관리된 현대식 건물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교장실로 향했고 학교 경영진이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하고 친절한 동료 교사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는 즉각적인 동료애와 지지를 느꼈고 한국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서 처음으로 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학생들의 열정과 배우고자 하는 열애, 그리고 흠잡을 데 없는 매너에 감탄했습니다. 학생들은 밝은 미소와 공손한 인사로 저를 맞이했고 저는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이 솟구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저는 존중과 규율의 강조, 최신 기술을 갖춘 교실, 학생과 교사 모두의 강한 공동체 의식과 협업 등 한국 교육 시스템의 독특한 측면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시설이 잘 갖춰진 교실부터 모든 학생에게 제공되는 무료 급식과 간식까지 학교가 제공하는 지원의 수준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종소리가 울리고 학생들이 교실을 빠져나갈 때 저는 성취감과 흥분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몇 달이 새로운 도전과 성장의 기회로 가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저는 정면으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파트에 앉아 첫날을 회상하면서 저는 깊은 감사와 목적의식을 느꼈습니다. 학생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동료들로부터 배우고 교육자이자 한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과 새로운 가능성의 마음으로 앞으로의 여정을 기대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예상치 못한 우여곡절과 기쁨과 좌절의 순간들로 가득 차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배우고 성장하고 주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들면서 앞으로 펼쳐질 모든 모험을 생각하니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인생을 바꿀 경험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서진초등학교에서 편안한 일상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의 수업을 준비하고 북적이는 서울의 거리로 나가곤 했습니다. 저는 도시의 에너지와 활기, 매 순간 생명과 가능성이 넘쳐나는 듯한 모습이 좋았습니다. 학교에서 저는 학생들의 헌신과 열정에 끊임없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은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넘쳤고, 항상 미소와 공손한 인사로 준비되어 있었으며, 영어를 마스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저는 제 수업에 온 정성을 쏟아부으며 가능한 한 흥미롭고 상호작용적인 수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국 교육 시스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는 협업과 팀워크를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은 항상 서로 돕고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미국 학교에서 경험했던 경쟁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신선한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마음에 들었던 만큼 어려움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곧 깨달았습니다. 언어 장벽은 끊임없는 좌절의 원인이었고, 동료 및 학생들과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았습니다. 한국어를 최대한 많이 익히기 위해 오랜 시간 한국어를 공부했지만 진도가 더디고 뒤처지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에서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모든 수업과 학생들과의 모든 상호작용에 제 마음과 영혼을 쏟아부으며 제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느리지만 확실하게 제 노력의 결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특히 어려운 영문법 수업을 진행하던 중 가장 조용한 학생 중 한 명인 민서라는 수줍은 여학생이 따라잡기 힘들어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서는 수업 시간에 항상 말하기를 주저했고, 복잡한 규칙과 구조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민서의 얼굴에서 좌절감과 당혹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저는 민서에게 몇 분만 남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민서는 머뭇거리며 제 책상으로 다가왔고, 작은 체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민서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민서야, 오늘 수업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어. 무슨 일인지 말해줄 수 있겠니? 처음에는 말하기를 꺼려했지만 제가 인내심을 가지고 경청하고 부드럽게 격려하자 민서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영어를 어려워했고 반 친구들보다 뒤처진다고 느꼈으며 부모님과 선생님을 실망시킬까봐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데 따르는 부담감과 불안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 아이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민서를 교실 안팎에서 추가적인 지원과 지도를 제공했습니다. 점심시간과 방과 후에 만나 문법 규칙과 어휘 목록을 검토하고 대화와 발음을 연습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저는 그녀가 발전하는 모습과 서서히 자신감이 쌓여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읽은 이야기에 대해 학급 토론을 하던 중이었는데 저는 학생들에게 각자의 생각과 의견을 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민서 양이 손을 번쩍 들더니 맑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이야기의 등장인물과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사려 깊고 명료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녀의 반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고 각자의 관점을 제시하며 주의 깊게 경청했습니다. 저는 민서를 지켜보면서 민서가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데 제가 작은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자부심과 기쁨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민서는 가장 적극적이고 참여도가 높은 학생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수업 토론에 참여하고 발표 자원봉사를 하고 친구들과 함께 작은 영어 동아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민서의 발전은 놀라웠고 저는 그보다 더 자랑스러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서의 성공은 서진초등학교에서 제가 경험한 수많은 승리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학생들이 자신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서로 강한 우정과 지원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저 역시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성장하고 변화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문화와 언어를 탐색하고 새로운 교육과 학습 방식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학생 및 동료들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했고, 전에는 몰랐던 목적의식과 성취감을 발견했습니다. 학기가 끝나갈 무렵, 저는 씁쓸한 감정이 뒤섞인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취한 모든 것이 자랑스러웠지만 학생들과 한국에서 쌓아온 삶이 그리워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경험이 저를 영원히 변화시켰고 세상과 그 안에서 제 위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학교에서 저에게 건강검진 대상인이 진료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정기적인 검진을 나라에서 무료로 해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인이 아님에도 진료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건강검진 비용은 3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기본적인 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할 때에도 평균 100달러의 비용을 지불할 만큼 의료비가 비싸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미국을 훨씬 능가하는 의료 시스템을 자랑하며 의료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우수한 의료 시스템으로 진정한 복지 강국으로 꼽히는 한국에 살다 보니 한국 국민들이 이렇게 뛰어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부럽기만 했습니다. 서진초등학교에서 2년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새로운 목표의식과 설렘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해 동안 많은 것을 배웠고 그 교훈을 수업에 적용하고 교육자로서 계속 성장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기대했던 것 중 하나는 새로운 학생들과 함께 한다는 기회였습니다. 이전 수업을 좋아했던 만큼이나 새로운 열정적인 어린 학생들을 만나 영어 학습의 기쁨과 도전을 발견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새 학기 첫날, 저는 얼굴에 미소를 띠고 발걸음에 활기를 띠며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몇 시간 동안 다채로운 포스터와 장식품으로 교실을 꾸미며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따뜻하고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들어올 때 저는 미소와 친근한 인사로 한 명 한 명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학생들은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인 학생부터 외향적이고 활기찬 학생까지 다양한 개성을 가진 활기찬 학생들이었습니다. 저는 올해가 즐겁고 보람찬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새로운 에너지와 열정을 가지고 강의에 몰입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활동과 접근 방식을 시도하며 항상 더 매력적이고 효과적인 수업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도록 격려했고 학생들의 성공을 축하하고 실수로부터 배우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일을 사랑하는 만큼이나 곧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정상적으로 피곤해 보이거나 위축되어 보이는 학생, 다른 학생의 팔에 있는 이상한 자국 등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어린 시절에 일반적인 문제로 치부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수업 중간 쉬는 시간에 복도를 지나가던 중 물품 보관함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나지막한 울음소리와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드럽게 문을 두드렸더니 소리가 즉시 멈췄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안에 무슨 일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문이 천천히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제 학생 2명이 비좁은 공간에 옹기종기 모여있고 얼굴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두려운 눈빛으로 저를 올려다보았고 저는 그들의 얼굴에 공포와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아이들을 벽장 밖으로 데리고 나와 빈 교실로 안내한 후 아이들을 앉히고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자 끔찍한 그림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몇 주 동안 자신들을 괴롭히는 한 무리의 고학년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괴롭힘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결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학생들을 돕고 괴롭힘을 멈추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괴롭힘 가해자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증거를 수집하고 괴롭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진술을 수집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학교 측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교 측이 상황을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괴롭힘 가해자들은 학교 내에서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일부 사람들은 그들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결심으로 계속 전진했습니다. 마침내 몇 주간의 노력과 인내 끝에 괴롭힘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학을 당했고 그들의 행동에 대해 심각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괴롭힘을 당하던 학생들이 누군가 자신을 위해 기꺼이 나서서 옳은 일을 위해 싸운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지지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태가 진정되고 서진초등학교의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자 저는 제가 걸어온 놀라운 여정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성장하고 변화했습니다. 도전과 장애물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제 안에 있는지도 몰랐던 강인함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의 진정한 힘과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저는 배움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다른 사람들이 내면에서 그러한 힘을 발견하도록 돕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실을 바라보며 학생들의 밝고 열의에 찬 얼굴을 바라보면서 전에는 알지 못했던 희망과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도전과 장애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았지만 정면으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제 진정한 소명,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지금 이 순간까지 나를 데려다준 놀라운 여정에 항상 감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학교 생활에 임했고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자 멘토이자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 학생들이 있는 한 우리가 함께 이루지 못할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학기가 진행되면서 저는 학생들이 직면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매일 웃는 얼굴과 배움과 성장에 대한 의지로 수업에 임했습니다. 특히 한 학생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재성이라는 이름의 그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로 반 친구들을 따라잡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항상 예의가 바른 아이였지만 저는 그의 눈을 자주 흐리게 하는 좌절감과 자괴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재성이가 자신감과 목소리를 찾도록 돕는 것을 제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재성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영어 실력을 연습하고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하고 자신감이 없었지만 서서히 재성이의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업에 더 많이 참여하기 시작했고 손을 들어 질문에 답하고 반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실력이 향상되면서 자신감과 자존감도 높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수업에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교육에서 창의성과 자기 표현의 중요성에 대해 읽고 있었고 학생들에게 이러한 아이디어를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쓰거나 예술 작품을 만들거나 노래를 작곡할 수도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은 학생들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학생들이 확신이 없고 주저했습니다. 학습에 있어서 자유와 자율성이 주어지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학생들에게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고 틀에서 벗어난 생각을 하도록 독려하자 학생들의 눈에서 흥분과 호기심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제 교실은 창의력과 자기 표현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이야기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심지어 단편 영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프로젝트에 마음과 영혼을 쏟아부었고 저는 학생들이 자신의 작품에 자부심과 기쁨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놀라운 변화는 재성이의 변화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프로젝트를 위해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 소년의 이야기를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감성적인 글이었으며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재성이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내면에 존재하는 놀라운 힘을 일깨워주는 강력하고 가슴 뭉클한 글이었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 세계와 공유할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성이의 허락을 받아 재성이의 이야기를 지어 글쓰기 대회에 제출했습니다. 놀랍고 기쁘게도 1등상을 받았어요. 재성이는 감격하고 기뻐했고 저는 상을 받는 재성이의 모습에서 자부심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재성이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더 외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위험을 감수하고 기꺼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재성이의 성장과 번영을 지켜보면서 저는 제가 정말 특별한 무언가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재성이의 이야기는 제가 서진초등학교에 근무하는 동안 함께할 수 있었던 많은 이야기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학생들에게 내재된 놀라운 힘과 잠재력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 잠재력을 발휘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인생의 길을 찾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학기 말이 다가오면서 저는 만감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생들이 성취한 모든 것이 자랑스러웠고 세상을 향해 도전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준 이 놀라운 아이들과 곧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의 슬픔과 상실감도 느꼈습니다. 학교 마지막 날, 저는 학생들을 한자리에 모아 그동안 가르쳐준 모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제가 얼마나 많이 성장하고 배웠는지, 앞으로 몇 년 동안 얼마나 그리울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인생에서 어떤 도전과 장애물에 부딪히더라도 내면에 존재하는 놀라운 힘을 절대 잊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세상을 바꾸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밝고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교실을 나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모험과 목적을 찾아 한국에 왔는데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두 가지를 모두 찾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되더라도 서진초등학교에서 배운 교훈과 추억을 항상 간직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저희 일부가 되었고 교육과 인간 정신의 놀라운 힘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텅 빈 교실을 바라보며 전에는 몰랐던 설렘과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제 앞에는 더 많은 모험과 도전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정면으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제 진정한 소명, 제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사, 멘토,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저를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뭐라고요? 누구? 방탄소년단? 미쳤어요? 제가 왜 한국 가수들의 보모 역할을 합니까? 싫습니다. 여기 한 영국 회사의 사무실에서 여성이 상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보안 회사에서 실력과 명성을 가지고 있는 이 여성은 이번에 한국 가수들을 경호해야 한다는 말에 강력하게 부정을 하고 있는데요. 상사는 단호하게 임무를 맡기죠. 여성은 결국 수락하고 사무실을 나서는데요. 표정이 많이 좋지가 않아 보입니다. 과연 이 여성은 이 임무를 잘 완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영국 보안 컨설턴트 에밀리 카터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 카터이고 개인 보안 컨설턴트입니다. 저는 32살입니다. 전 영국 육군 하사였습니다.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하기 전에 12년 동안 군대에서 복무했었죠. 군대에서는 중요한 기술을 많이 배웠어요. 압박감 속에서 빠르게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배웠죠. 사람과 상황을 이해하고 위협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파악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규율과 매우 조심하는 것, 즉 삶과 죽음을 가릴 수 있는 것들을 배웠다는 점입니다. 군대를 제대했을 때는 저는 제 인생의 일부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기술이 기업에서 매우 유용하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군복을 비즈니스 정장으로 바꾸고 기업 보안 분야에서 이름을 알리기 위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항상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새로운 고객들의 사무실과 회의실은 제가 익숙했던 군대 기지나 전쟁터와는 매우 달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군대에서 모든 임무를 수행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집중력, 신중한 계획, 성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새로운 도전에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성공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저는 어려운 보안 상황에 직면한 중요한 고객들을 위한 최고의 컨설턴트가 되었어요. 기술 기업의 리더부터 유명 할리우드 배우까지 저는 압박감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예측하고 막는데 매우 영리하다는 평판을 쌓을 수 있었죠. 하지만 직장에서의 모든 성공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한 가지 큰 맹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특정 문화, 특히 너무 전통적이거나 사회 규칙이 매우 엄격한 문화에 대한 강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제가 왜 한국에 대해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그곳에 주둔했던 다른 병사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 숨쉬기 힘든 규칙으로 매우 경직된 사회라는 이야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한국 문화에 대해 잘 몰랐고 알고 있는 것도 고정관념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저는 한국을 일종의 문화적 후진국, 과거에 갇혀있고 엄격한 전통주의에 얽매인 나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한국은 개인의 표현이 억압되고 개인의 욕구보다 집단의 욕구가 항상 우선시되며 성공이란 엄격한 사회적 기대에 부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곳이었어요. 물론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이 얼마나 폐쇄적이고 무지한 생각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군대에서 받은 전술 훈련만큼이나 고정관념은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신념이 옳은지 의심하거나 제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그 신념을 고수했죠. 그 고집은 미국 여행 중 보안 강화를 위해 우리 회사를 찾아온 한국인 기업 임원 이주환 씨를 만난 날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현대적인 회의실에서 맞은편에 앉아 혹시 모를 위협에 대해 걱정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주환 씨, 저는 선명한 영국식 억양이 공기를 가르는 듯한 목소리로 당신의 걱정 대부분은 너무 신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 경험상 한국 사회의 엄격한 위계 질서와 경직된 문화적 규칙은 사람들을 지나치게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직설적인 태도에 놀란 이주환 대표의 눈이 커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평가에 자신감을 갖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이주환 대표가 사무실을 나서면서 저는 작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또 한 명의 고객을 처리했고 또 한 번의 책임감 있는 역량을 보여줬으니까요. 저는 스타 개인 보안 컨설턴트인 에밀리 카터였고 세상이 저에게 던질 수 있는 모든 것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다음 고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제가 듣고 있는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상사인 로버트 달튼이 방금 제게 다음 임무가 미국 투어 중인 K-팝 그룹을 경호하는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달튼을 쳐다보았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한국 가수들을 돌봐주라고요? 보안 회사를 창업한 터프한 전직 CIA 요원 로버트는 내 시선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아이돌이라고 하지. 그리고 맞아. 그게 바로 내가 너에게 줄 임무지. 그는 책상 건너편에 있는 폴더를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룹 중 하나야. 그들의 매니지먼트는 미국 투어 기간 동안 최고의 경호를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네. 그들은 특별히 최고의 에이전트를 요청했는데 좋든 싫든 바로 당신이 이 임무를 맡게 되었어. 저는 파일을 펼쳐서 읽기 시작했고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저희 미간은 더 깊어졌습니다. 파일에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룹, 열성적인 팬들, 유명세에 따른 보안 문제 등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저는 중얼거리며 폴더를 책상 위에 다시 던졌습니다. 저는 진지한 보안 전문가이지 보모가 아닙니다. 로버트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분명히 말하지, 카터. 이건 부탁이 아니야. 방탄소년단의 경영진은 우리의 가장 큰 고객 중 하나이고 그들은 최고를 기대하고 있어. 자네는 미국 투어 내내 방탄소년단을 밀착 경호하게 될 거야. 이상이네. 저는 턱을 꽉 깨물며 제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나는 그 어조를 알고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수없이 들어왔던 논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강철 같은 명령의 목소리였죠. 알겠습니다. 나는 뻣뻣하게 일어서며 말했다. 하지만 제가 좋아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마세요. 로버트 사무실을 나오면서 제 마음은 분노로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한국 팝그룹을 보디가드 한다고. 한국 문화의 얄팍하고 경박한 면을 경멸하는 제게는 최악의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죠. 그리고 제가 잘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무자비할 정도로 효율적으로 명령을 따르는 것이었죠. 위험을 평가하고 위협을 제거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는 등 이 일을 다른 일과 마찬가지로 대해야 했습니다. 그때는 이 임무가 제 편견에 얼마나 큰 도전이 될지 몰랐고 K-팝뿐만 아니라 제가 쉽게 무시했던 문화에 대한 관점까지 바꾸게 될지 몰랐습니다. 방탄소년단과의 첫 만남은 시작부터 문화 충돌이었습니다. 저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단정하고 엄격하게 나타났고 그들의 언어만큼이나 낯선 밝고 세련된 복장을 한 7명의 젊은이들과 마주했습니다. 그들은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이고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지만 제 근엄한 시선 아래에서 긴장한 기색이 느껴졌어요. 저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약간의 두려움은 제 일을 더 쉽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하루가 지나면서 보안에 대한 저희 경직된 접근 방식은 창의성과 자유에 대한 그룹의 요구와 충돌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끊임없이 그들을 따라다녔고 허리에 찬 총에서 손을 떼지 않았으며 눈은 항상 위험을 주시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긴장하면서 대비했죠. 막내 정국이 깜짝 쇼핑을 하러 호텔 밖으로 나가려고 했을 때 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렸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계획되지 않은 외출은 보안상 불가합니다. 그룹과 함께 호텔에 계십시오. 정국은 얼굴이 굳어졌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호텔 방으로 돌아갔다. 사실 조금은 만족스러웠어요. 여기는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고 군대에서 잘 다져진 규율과 정확성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만족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루가 일주일로 바뀌면서 저는 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는지 목격했기 때문이죠. 고된 연습 스케줄, 끝없이 이어지는 인터뷰와 출연, 카메라와 파파라치의 끊임없는 감시 등 제가 상상했던 여유로운 삶과는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는 래퍼 슈가는 피곤해 지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유쾌한 농담 속에 매 공연마다 뿌리 깊은 불안감을 숨기고 있는 장난기 가득한 가수 B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룹의 리더인 RM은 나이를 훨씬 뛰어넘는 진지함으로 책임감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경멸이 마지못해 존경심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노래하는 아이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압박 속에서 자신의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헌신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예술가였어요. 하지만 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방식, 항상 저에게 효과가 있었던 엄격한 전술을 고집스럽게 고수했습니다. 저에게는 제 접근 방식의 결함을 진정으로 직시하기 위해서는 위기가 닥쳐야 했고 처절한 실패의 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덥고 습한 어느 날 밤, 지나치게 흥분한 팬들이 경기장의 보안 장벽을 뚫고 들어왔을 때였죠. 저는 평소처럼 공격적으로 대응했고 그 위협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제 열정은 바리케이드에 너무 가까이 다가온 지민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경호를 하며 세계 밀치자 지민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지민의 고통에 찬 비명소리가 습한 공기를 가르는 순간 저는 무언가 잘못된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아티스트를 보호하지 못했고 적응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 확신에 점점 자신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여파는 비난과 자괴감으로 뒤덮였습니다. 지민의 발목이 부어오른 채 병원으로 실려갔을 때 저는 비난의 시선과 귓속말 같은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고집스러운 방식이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후 저는 처음으로 심장이 흔들렸고 자신감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이애미 사건 이후 며칠은 제 커리어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지민이 발목에 두꺼운 깁스를 한 채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저는 제 실패의 후유증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비난의 눈빛과 속삭이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몇 주 동안 함께 일했던 스태프와 크루들도 저를 처음 보는 것처럼 다르게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한 일을 바로잡을 수 있는 변명이나 설명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심 어린 사과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약속뿐이었죠. 스케줄과 리허설 사이의 조용한 순간에 저는 내면을 들여다보며 제 자신의 행동과 동기를 비판적인 눈으로 살펴보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제 커리어에서 처음으로 제 접근 방식의 결함을 알게 되었고 편견으로 인해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던 제 모습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저는 규율과 명령 준수의 중요성을 처음 배웠던 군대 초창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 교훈은 군대와 개인 보안 업무에서 수년 동안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순간 그 규율이 융통성이 없고 고집불통으로 굳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규칙을 따르는데 너무 집중하다 보니 제가 돌보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더 큰 그림을 놓치고 있었죠. 그리고 제 편견, 오랫동안 고집해왔던 완고한 편견도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제 강인함과 세상을 흑백으로 보는 능력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자신의 실패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마주한 저는 그 편견이 얼마나 저를 제한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잠정적으로 저는 제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기 시작했습니다. 이 젊은이들과 그들의 문화, 회복 탄력성과 팀워크에 대한 교훈,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예술의 힘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죠. 저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삶과 일에 대해 더 많이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멋진 공연을 위해 오랜 시간 연습하고 준비하는 모습에 새로운 감사를 느끼며 그들의 리허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스케줄 사이의 조용한 시간에는 휴대폰으로 한국어 앱을 공부하며 스태프 및 제작진과 더 잘 소통하기 위해 몇 가지 핵심 문구를 익히려고 노력했죠.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수하고 오해하는 일도 많았죠. 하지만 천천히, 조금씩 저는 우리 사이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국이는 연습 틈틈이 저를 찾아와 영어를 연습하고 고향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장난기 가득한 비는 순발력과 위트 있는 유머로 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래퍼 슈가는 사려 깊은 관찰력과 삶과 예술에 대한 깊은 지혜로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제가 상처를 주었던 지민도 제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는 건너편에서 저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거나 제가 한국어를 더듬을 때마다 격려의 말을 건네곤 했죠. 그리고 마침내 발목을 보조기에 감은 채 무대로 돌아왔을 때 그는 공연 전에 저를 찾아와 저희 수고와 헌신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는 조금씩 변화하는 제 자신을 느낄 수 있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여전히 강인하고 훈련된 군인이었지만 이제 그 강인함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감사함으로 단련되고 있었죠. 그리고 투어가 계속되면서 저는 방탄소년단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크루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 저는 그들과 함께 서서 긴장을 진정시키고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군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팀원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반영해 새로운 전략과 비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경영진 및 보안 직원들과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명령만 내리는 리더가 아니라 영감을 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리더라는 저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에서 새로운 목적의식을 발견했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나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새롭게 발견한 기술과 이해에 대한 진정한 시험은 투어의 마지막 날 로스앤젤레스에서 공연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그 시작은 그룹 경영진에게 모호하지만 문제가 될 만한 위협을 담은 익명의 이메일 한 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열성 팬이나 인터넷 트롤의 소행으로 치부하려고 했지만 공연 당일이 다가올수록 메시지는 더욱더 계속해서 들어왔고 이전보다 더 구체적이고 위협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함께 모여 상황을 논의하는 소년들의 얼굴에서 두려움과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이전에도 위협에 직면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 사건은 이전에 경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심각하고 위험하게 느껴졌어요. 그룹의 보안 컨설턴트로서 저는 위험을 평가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 모두가 한 팀으로 협력하여 극복해야 할 위협이라고 판단했죠. 그래서 저는 멤버들과 관리 직원, 공연장 보안팀, 지역 경찰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의 모든 강점과 전문성을 활용한 종합적인 보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든 출입구에서 순찰과 검문을 강화하고 사복 경찰관 팀은 관중들과 섞여 문제 징후가 있는지 살폈습니다. 백스테이지 주변에는 여러 단계의 출입 통제와 소년들의 개인 보안 요원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안전한 경계를 설정했죠. 그리고 일련의 비상 시스템과 대피 경로를 개발하여 상황이 악화될 경우 즉시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멤버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상황을 계속 알려주고 그들이 안전하고 지원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방탄소년단의 눈빛에서 신뢰와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고, 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자부심과 책임감이 저를 가득 채웠습니다. 드디어 공연 당일 밤, 저는 소년들과 함께 무대 뒤편에 서서 긴장감을 느끼며 심장을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이너마이트의 첫 코드가 경기장에 울려 퍼지고 관중들의 비명이 우리를 덮치자 저는 감각이 예민해진 채 계속해서 수많은 얼굴들을 스캔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깊은 유대감과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라 음악과 그 메시지에 대한 공통의 목적과 사랑으로 뭉친 크루의 일원으로서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무대에 올라 목소리를 높이고 몸을 완벽하게 일치시켜 움직일 때 저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함께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차이점이나 의견 차이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우정과 존중의 유대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공연의 마지막 무대가 사라지고 소년들이 인사를 할 때 저는 감동의 물결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부심과 감사함, 그리고 제가 배운 모든 것과 아직 배워야 할 모든 것에 대한 깊은 겸손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투어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축하하기 위해 무대 뒤편에 모였을 때 저는 방탄소년단과 함께한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제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세상에 눈을 뜨게 해줬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도록 도전해줬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많은 도전과 직면해야 할 위협,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목적의식과 단합과 이해의 힘에 대한 깊은 감사함을 가지고 그 난관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았죠. 결국 우리의 힘은 다름이 아니라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 하나가 되고 공통의 인간성을 찾는 능력에 있다는 것이 방탄소년단과 함께한 시간에서 얻은 진정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형제 같은 존재가 되어준 팀원들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떤 길을 가더라도 그 교훈을 평생 간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어의 마지막은 우리 모두에게 씁쓸한 순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잘 해냈다는 만족감과 모든 도전을 이겨내고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지난 몇 달 동안 쌓아온 유대감을 놓아주기 싫은 슬픔도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특히 가슴 아픈 순간이었습니다. 처음 이 과제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저는 제 자신을 너무 확신했고 한국의 젊은 팝스타들에게서 배울 것이 없다고 확신했지만, 함께 걸어온 여정을 돌아보니 제가 얼마나 많이 성장하고 변화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조금씩 저의 편견을 깨뜨리며 그들의 열정과 헌신, 모든 공연에 들어가는 노력과 희생의 깊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희망과 두려움, 웃음과 눈물을 공유하며 저를 자신들의 세계로 초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저에게 팀워크와 존중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그룹의 리더였던 RM과 우리가 직면한 모든 도전에 조용히 힘을 실어주었던 RM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마이애미 사건 이후 저를 해고하고 할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대신 그는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고 실수로부터 배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어주었어요. 저는 제가 그토록 상처를 주었던 지민과 저희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여준 은혜와 용서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제가 저지른 일로 인해 원한을 품고 저를 적으로 볼 권리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그는 우정에 손을 내밀었고 자신의 기쁨과 예술을 함께 나누자고 저를 격려해 주었죠. 그리고 무한한 에너지와 전염성 있는 미소를 가진 정국, 기발한 유머와 놀라운 깊이를 가진 비, 조용한 지혜와 흔들리지 않는 헌신을 가진 슈가와 부드러워 보이지만 단단한 면모를 지닌 진 등 다른 친구들도 생각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제 삶에 감동을 주었고 인간 경험의 다른 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마지막 공연의 무대 뒤편에 서서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으며 인사를 하는 멤버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울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어의 끝이 아니라 저를 변화시킨 계기였기 때문이죠. 그 후 며칠, 몇 주 동안 예전의 삶과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과 한국 문화를 이질적이거나 열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풍부하고 매혹적인 사람들과 나라라고 생각했죠. 저는 주변 세계를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어 수업을 들으며 복잡한 문법과 발음에 몰두했습니다. 한식당과 문화 축제를 찾아다니며 낯설게만 느껴졌던 한국의 맛과 전통을 음미하기도 했죠. 그리고 업무에 임하면서 새로운 공감과 이해의 마음으로 새로운 과제에 접근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고객을 서류에 적힌 이름이 아니라 각자의 희망과 두려움, 꿈을 가진 실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많이 경청하고 질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제 견해를 강요하는 대신 다른 관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느리지만 확실하게 방탄소년단과 형성했던 것과 같은 깊고 존중하는 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항상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여전히 좌절과 오해의 순간이 있었고 오래된 편견과 가정이 다시 떠오르기도 했었죠. 하지만 제 자신이 미끄러지고 있다고 느낄 때마다 저는 방탄소년단과 함께했던 시간, 열린 마음의 힘에 대해 그들이 저에게 가르쳐준 교훈을 떠올렸습니다. 결국 방탄소년단이 저에게 준 진정한 선물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새로운 경험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밤, 저는 여전히 귓가에 울리는 관중들의 함성 소리를 들으며 경기장을 나설 때 평온함이 저를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서 이 여정을 시작했을 때 저는 세상의 가능성에 대해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따뜻한 캘리포니아의 바람을 느끼면서 저는 제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섰고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도전을 받고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도전과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미지의 세계로 나아갈 때 저는 어둡고 분열된 세상에서 희망과 영감의 등불이 되어줄 방탄소년단의 정신을 항상 지니고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우리의 진정한 힘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는 공통분모를 찾는 능력에 있다는 것이 방탄소년단이 저에게 가르쳐준 교훈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진리를 붙잡고 있는 한, 주변 세상의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두는 한, 저는 결코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호흡을 하고 별을 향해 얼굴을 돌리며 방탄소년단이 보여준 모든 용기와 따뜻함으로 미래를 받아들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길이 어디로 향하든 항상 그들의 사랑과 우정의 빛,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별이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위에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